친한계 얘기 들어갈게요. 친한계는 자꾸 창당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요. 친한계 국장님 친한계라면 창당하시겠어요? 아니 뭐 창당의 네. 치읓자도 꺼내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늘 인터뷰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2년 전에 그 우리가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출마했던 후보와 저희가 대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질문을 했었죠. 이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당에 계실 거냐. 본인은 끝까지 이 당에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2년 한 3개월 전, 2년 3개월 전에 당시 한동훈 당대표 출마 후보자가 얘기를 했었고 그 1년에서는 물론 뭐 제명을 당하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과정이 있었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서 당을 나오거나 국민의힘을 뭐 던진 적이 없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당을 한다? 그거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기도 너무 맥락이 안 닿아서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마저도 이렇게 실소를 금치 못하겠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창당을 근데 응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뭐 창당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게 창당해도 문제예요. 왜냐 한동계가 비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나가면 이게 배지도 떨어지잖아요. 예. 또 지역구독에 그 송파에 둘이 있고 예. 또 부산에 정성국이나 원주 뭐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도 이게 창당 안 할 걸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 전당대회 또 당권을 연임한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당권을 연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 끝까지 복당 안 시킬 거고 그다음에 친한계 공천에서 대학살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 태도를 보면 당연히 그러고 남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할까 한동훈 측에서 그때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공천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까지 한동훈 대표가 복당이 안 되면 네. 장동혁 대표가 연임해버렸을 때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저는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이 힘을 모아 창당한다. 이거 그건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제 말 복당이 안 되고 예. 공천 학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예요? 저 송영우 변호사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플랜 B도 있을까요? 그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플랜 A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플랜 B도 생각해야지. 내가 걱정하고 있네. 네. 아니 근데 뭐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제가 복당을 연임되고 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임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크게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고들 많이 보지 않나요? 지금 뭐 이 임기도 채울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복당이 안 되면 네. 다음에 전당대회 누가 장동혁을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계속 장외로 돌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지지가 좀 있거든요. 음.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뭐 안철수나 지금 김문수로는 안 돼요. 안철수 나경원도 안 님이 돼요. 이러는 게 네? 장동혁을 노리기 때문이라. 포스트 장동혁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한동훈 복당시켜서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하고 이렇게 경선을 전당대회 하자. 네. 그러면 이게 승복할 거 아니에요. 진짜 친한 게 맞으시네. 친한계가 아니고 그게, 네. 그게 보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니까. 아, 네. 안 그러면 이게 분열된데 그때 창당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이 쪼개지면 네. 제가 한동훈이라도 네. 복당도 안 되고 네. 공천 확살하고 네. 장동희가 계속 당권 잡았다. 예.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창당 외에는. 그럼 보수가 두 동강 세 동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선은 필패예요. 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창당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가 했더니 이 조갑제 주현철 때문에 님이 조갑제. 여기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조갑전 선생님이 조갑제 얘기를 대표도 하시잖아요. 창당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예. 같은데 창당.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가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 오늘 정성국 의원도 창당의 치읓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분명히 이야기했고 저도 어제 우리 TV조선의 시사팩트 오늘에 출연해서 예. 지금 현재 친한계에서 창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맥락 없이 나온 창당설은 좀 불식이 될 것 같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복당을 해야죠. 아니 부산 북갑에서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분명하게 보수의 미래. 민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주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는 15.7%를 받았고 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3%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무소속으로 거기 나오게 됐는지 다 알고 선택하신 건데 예. 그 정도 되면은 민의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창당설을 그 상상력으로 기자는 상상력을 가지고 항상 정치를 봐준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갑전 선생님께서 상상력을 가지고 이러면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한 거 아주 좋은 이슈 던지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명이나 뭐 이런 징계 이슈가 쏙 들어갔잖아요. 창당 얘기하면서 제명을 계속 만약에 징계하겠다고 장동혁 대표 기차처럼 달려오면 정면 충돌해서
두 기체가 다 부러져요. 근데 지금 얘기가 좀 들어갔거든요. 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징계의 타이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 인사는 곧 안 되는 메시지라고 걸로 계속 하잖아요. 가는구나. 지난주 목요일에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한 그쵸.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른바 3대3 교착설이 현실이 맞다라고 예.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우리 정족수 넘겼지만 의결 안 한 겁니다라고 보도자료에 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을 추가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3대3이어서 의결 못할 때 한 명 넣어서 4대3 만들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추가된 윤리위원이 저는 외부위원이 아니고 내부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자 누군지도 정확히 법조인. 외부 인사가 아닙니다. 예. 외부 네. 인사가 아니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여자 법조인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TV조선 정치부에서 네. 좀 취재를 해가지고 여자 법조인 맞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은 것이 그분이세요? 좋겠다. 법 판사 출신? 아니 뭐 더 이상 그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공개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서울. 그분의 네.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언론의 취재의 영역인 것은 취재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저 좋겠다. 옛날에 사실 그 윤리위원 명단 늘 공개했었거든요. 맞아요. 저 옛날에 아, 기자 예. 했을 때 항상 그랬었거든요. 윤리위원 누구 그래서 맨날 취재하고 전화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비공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이게 제가 뭐 문자 팀 10년 넘게 폭탄부터요. 있었으니까. 거의 네. 뭐 생활 여성원 변호 잘 아시잖아요. 예. 네. 우리 TV조선 매일 가 그분이 윤리위원장이었어요. 전임. 그렇죠. 네. 예. 그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문자 폭탄 때문에 사생활이 안 돼요. 공개가 되면. 여상원님은 문자 폭탄보다는 214 부재리 원칙 비슷한 것이 여기도 적용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다시 뒤집느냐라는 그런 신념이 강하신 윤리위원장 분이셨죠. 공개가 되면 네. 요즘 이게 당원들이 워낙 강성이라서 그래서 위원장 네. 정도만 공개하고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백보 양보해서 제가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좀 존중할 여지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내부위원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정당인이면서 윤리위원 자리를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존중되어야 할 영역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다만 어쨌든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언론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명의 내부위원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당대표의 의중을 좇아서 징계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의 의지는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조만간 장동혁 대표가 일정도 또 나오고. 네.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제가 요즘 연락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도 감이 장애로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맥락에서 제일 이해력이 빠르실 거 아니에요. 이 장 대표의 워딩은 무슨 뜻이에요? 당을 더 강성 당원 위주의 중심의 당으로 바꾸겠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느끼기로는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이제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정점식은 이제 그 국민 정당,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원 중심 정당. 예. 이게 다르죠. 예.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게 강성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강성 당원 위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 계획 방안이고,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그 중도나 국민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 변호사님은 두 노선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세요? 뭐 이게 둘 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솔직히 예. 또 정당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노동당이면 노동자 이익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국민 전체를 다 하는 이런 정당은 없죠. 예를 들어 이게 기독 뭐 당이다 그러면 기독교 세력이 있듯이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당원도 중요하고 예. 그런데 저게 집권을 해야 되잖아. 예.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야. 그렇죠. 그 국민 전체 뜻을 안 하면 이게 집권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양자택일로 싸울 게 아니고 둘이 좀 절충해가지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